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특강 단위 문제의 강의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강 단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특강의 교재를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해당 특강 교재에서 단위 문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고 구독자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최소 한 3회 이상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희가 이제 재구성해서 만든 단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단위 문제의 교재 파일 같은 경우에 전자책 형태로 해서 기본서를 구매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컴퓨북스 네이버.com으로 구매자 성함과 그리고 구매하셨던 구매자 아이디 그리고 핸드폰 뒷 네 자리를 해당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구매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특강 교재의 전자책 파일을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컴활 1급 실기 시험을 한번 시작하셨으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단위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이후에 시험이 개정된 이후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응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특강 단위 문제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의 기본 작업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플러스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해당 개념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결론 먼저 보게 되면 AND 조건은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OR 조건은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위에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필기한 것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조건은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OR 조건은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외울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엑셀에서 0은 false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0 이외의 숫자는 true로 인식한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0이라는 숫자는 해당 숫자를 논리값으로 엑셀에서는 false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0 이외의 숫자는 엑셀에서 true로 인식을 한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조건을 AND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ND 조건을 해당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AND면 그리고라는 조건이잖아요. 즉,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때 AND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곱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AND 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조건 1번이 있고요. 조건 2번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건 1번이 만족하고 조건 2번이 만족할 때라는 의미로 AND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건 1번이 만족하는 true와 조건 2번이 만족하는 true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경우만 AND 조건에서 만족을 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AND 조건은 두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즉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true는 엑셀에서 1로 인식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true 곱하기 true를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해당 부분을 논리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즉 AND 함수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true 곱하기 false, 즉 조건 1이 true이고 조건 2가 false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false일 때는 0으로 인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0을 하면 0이 나오고요. 해당 0은 엑셀에서 false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조건 1이 false이고 조건 2가 true일 때는 동일하게 false는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0을 곱하면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해당 0을 논리값으로 표현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false 곱하기 false는 0 곱하기 0일 테니까 false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즉, 해당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으로 연결을 했을 때
AND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ND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되는 true일 때만 true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ND 함수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AND 조건은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해당 부분 외우지 않더라도 위의 내용을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OR 조건을 OR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함수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조건 1번이 있고요. 조건 2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OR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 1번을 만족하거나 또는의 조건이죠. 조건 1번을 만족하거나 조건 2번을 만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때 OR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거나 용돈이 500원 이상, 남학생을 만족하거나 용돈이 500원 이상, 조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OR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이때 OR 함수는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하게 조건 1번과 조건 2번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이 true이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해당 2는 엑셀에서 true로 인식을 합니다. 0 이외의 숫자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true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조건 1이 true이고 조건 2가 true일 때는 1 더하기 0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오고요. 해당 1은 엑셀에서 true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false와 true일 때를 생각해보면 0 더하기 1은 1이 되고 해당 1을 엑셀에서는 true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 다 거짓일 때, 즉 false일 때는 0 더하기 0이 되니까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R 조건에서 적용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해당 세 가지 경우가 만족이 되는 거죠. 즉 조건 1번과 조건 2번이 둘 다 만족하거나 조건 1번만 만족하거나 조건 2번만 만족을 해도 OR 함수의 true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R 조건은 플러스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AND 조건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AND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두 조건을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OR 조건 같은 경우는 OR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두 조건을 덧셈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AND 함수는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OR 함수는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 문제의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네요. 자,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점 단위 특광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문제는 1번 시트에서 같이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2에서 H30 영역에서 취득 일자의 월이라고 하네요. 월이 1 또는 3이라고 합니다. 1 또는 3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행에 대하여 학번 이름, 성별, 주소열을 순서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조건은 해당 영역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급 필터 문제에서 포인트는 고급 필터에 사용할 조건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문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을 적어보게 되면 취득일자의 월을 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일자의 월이 1이라는 조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월이 3이라는 조건 2번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에 대한 조건 3번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보게 되면 자, A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는데 취득일자의 월이 또는으로 묶여있다. 그쵸? 자, OR 조건을 통해서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에 대한 조건 3번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제시된 함수를 보면 and months left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엑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는 해당 함수를 통해서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OR 함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배웠던 OR 함수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ND 조건으로 묶어주는데요. 자, 조건 1번이 있고요. 조건 2번이 있습니다. 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덧셈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3번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의 경우에 5월로 묶인 조건이 되고요. 조건 3번과 함께 AND 조건으로 묶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1번 문제 조건 작성하는 부분 5월 함수를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 문제의 1번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취득일자에 대해서 자, 취득일자가 해당 부분이네요. 취득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는데 월이 1 또는 3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자, 이름이 해당 부분에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김으로 시작하는 이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해당 조건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문제에 보면 학번 이름, 성별, 주소열만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학번이 있는 B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이름, 성별, 그리고 주소까지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결과를 B35셀에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B35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조건은 B32에서 B33 영역 해당 영역에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영역에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B32셀에서 조건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고급 필터의 조건에 수식을 사용할 때는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B33셀의 조건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ND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자, AND 함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1번 취득일자의 월이 1에 대한 조건을 적어줄 건데요.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원래는 5월로 묶어주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5월 함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건 1번을 괄호 안에 적어주고요. 덧셈으로 연결을 해서 5월 함수의 역할을 하도록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월을 추출하면 되겠네요. 자, month 함수 적어주시고요. 취득일자가 있는 첫 번째 셀 G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열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했습니다. 자, 해당 취득일자에서 월을 추출했을 때 해당 결과가 1인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덧셈으로 연결을 해서 조건 2번 month 함수를 통해서 취득일자의 월을 동일하게 추출하고요. 해당 부분이 3인지에 대한 조건 2번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덧셈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5월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건 3번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레프트 함수 적어 주시고요. 이름이 있는 첫 번째 셀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열 앞에만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하나를 추출했을 때 김이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AND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수행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커서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필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조건 범위는 해당 부분을 조건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가 있을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급 필터의 내용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5월 함수를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위 문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네요. 자, 고급 필터 관련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B2에서 H2800에서 판매일이 10 이하 이고네요. 자, 이고면 AND 조건이 되겠다. 그쵸? 결제 방법의 글자 수가 이거나면 OR이 되겠네요. 그리고 판매 대수가 5 이상인 데이터의 직원 코드, 상품명, 판매액, 결제 방법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조건은 해당 영역에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5월 day len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결과는 B33셀부터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고급 필터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용할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될 건데요. 판매일이 10 이하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의 글자 수가 조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대수가 5 이상이 조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때 해당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판매일이 10 이하이고 결제 방법의 글자 수가 이거나죠. 자, 그러면 5월 함수를 통해서 적어줄 건데요. 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은 이고기 때문에 AND로 묶일 거예요. 그쵸? 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AND로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조건 3번에 대한 조건을 OR로 묶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보게 되면 5월 day len이죠. AND 함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ND 조건으로 묶인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당 조건을 작성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5월 함수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1번과 그리고 조건 2번이 있습니다.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AND 조건으로 묶기 위해서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3번을 적어주면 위에 작성했던 수식과 동일한 의미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day 함수는 날짜에서 1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len은 문자열의 문자 수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판매일이 10 이하이고 일 때 day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당 함수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AND 함수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문제의 2번 문제도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네, 소갈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급 필터의 결과로 표시될 열을 먼저 복사해 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직원 코드부터 해서 B2셀을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B2셀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 그리고 판매액이 있는 해당 셀,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결과를 표시할 B3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조건은 B30셀부터 해서 해당 영역의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30셀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조건이라고 먼저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B31셀, 자,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등호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OR 함수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OR 함수를 적은 다음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AND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고기 때문에 AND로 연결을 할 건데 AND 함수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 조건을 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고요. 판매일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day 함수를 적어주겠습니다. day 함수 적어주시고요. 판매일이 있는 해당 셀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앞에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판매일이 10 이하라는 첫 번째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적어줄 건데 이고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열어주시고요. 조건 2번 결제 방법의 글자 수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len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결제 방법이 있는 H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해당 셀의 글자 수가 2이기 때문에 는 2로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을 통해서 AND 조건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3번 판매 대수가 5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판매 대수가 있는 F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엔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바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있는 해당 부분에서 아무 곳이나 커서를 위치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눌러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를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결과 셀이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고급 필터가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AND 조건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자, 조건부 서식 관련 문제인데요. 관련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에서 G28 영역에서 정산일과 판매일의 차이가 12 이상이고네요. 판매 대수의 값이 4 또는 6에 해당하는 행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빨강으로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AND와 데이즈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 데이즈 함수 먼저 볼까요? 자, 종료 날짜가 먼저 인수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가 주어지는데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데이즈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도 저희가 앞서 봤던 개념 플러스의 내용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도 서식을 적용할 부분에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자, 정산일과 판매일의 차이에 대한 조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의 값에 따라서 4라는 조건 2번이 있고요. 그리고 6이라는 조건 3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AND와 데이즈 함수만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또는이기 때문에 or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 주어진 함수가 AND와 데이즈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그쵸? 자, AND 조건이 먼저 올 거고요. 조건 1번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판매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데이즈 함수를 통해서 조건 1번을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 2번과 조건 3번을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or 함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2번과 조건 3번을 or 함수는 덧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고급 필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조건부 서식 그 외에 다른 문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자 해서 해당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아무튼 소괄로 3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화면에서 바로 조건을 작성해 주어도 되겠지만, 엑셀 시트에서 조건을 작성하고 해당 조건을 복사한 다음에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해당 부분을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I3셀, 아무 셀에서 조건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은 AND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자, AND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조건 1번 정산일과 판매일의 차이가 12 이상이라는 에 대한 조건 1번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데이즈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AND date를 먼저 적어주면 된다. 그쵸? 즉, 종료 날짜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산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열 앞에 고정 기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판매일, 즉 시작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C3셀을 설정해 주시고요. 두 날짜 간의 차이가 12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1번이 작성이 된 거겠고요. 그리고 조건 2번과 조건 3번이 있는데요.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 5월 함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건 2번과 조건 3번을 덧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열고요. 조건 2번을 작성해 볼게요. 판매 대수의 값이 F3셀이 되겠네요. F3셀이 4라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덧셈으로 조건 3번 판매 대수가 6이라는 조건 3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조건 1번이 될 거고요. 조건 2번과 조건 3번, 즉 판매 대수가 4 또는 6이라는 또는 조건을 덧셈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조건을 저희가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풀이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B3셀부터 G28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눌러주시고요. 새 규칙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해당 부분에 저희가 방금 작성한 조건을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굵게 눌러주시고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표준색 빨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ND 함수는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OR 함수는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자연스럽게 숙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단위 문제의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B2에서 J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림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인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인쇄를 할 때 해당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매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 상단이면 머리글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왼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라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첫 페이지 번호가 5로 출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인 경우에 해당 1이 5페이지로 이렇게 출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 같네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 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해당 부분도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여백을 좁게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페이지 여백 설정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해 볼까요? B2에서 J30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요. 인쇄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인쇄 영역이 설정되면 이름 상자에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설정해 볼게요. 자, 페이지 설정에서 해당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선은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림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시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인쇄라고 있어요. 자, 해당 간단하게 인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인쇄를 할 때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커말의 정석이라는 그래픽 개체가 인쇄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인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 즉 머리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머리글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머리글 편집 클릭해 주시고요. 맵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이므로 해당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페이지 번호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페이지 번호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뒤에 페이지까지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라고 나타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첫 페이지 번호가 5가 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한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페이지 탭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페이지 탭으로 들어가서요. 해당 페이지 탭에 보면 시작 페이지 번호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5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모두 설정한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거의 다 설정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여백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여백을 좁게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여백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여백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좁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갈로 4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풀이는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상단의 왼쪽 구역에 첫 페이지임에도 5페이지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워크시트에 있던 어떤 이미지 개체는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잘 설정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B2에서 I5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2에서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반복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복할 행을 설정하기 위해서 행머리글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번에는 2행과 3행이 설정되도록 해당 부분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고요. 다음으로 모든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에 현재 날짜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자, 혹시 배부받은 특강 교재의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다면 왼쪽으로 수정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왼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이라고 하니까 머리글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페이지 상단의 가운데 구역은 커말의 정석을 삽입한 후에 글꼴 크기 15, 글꼴색을 파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머리글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머리글을 자주 설정을 했는데요. 해당 문제에 보다시피 첫 페이지에 대해서 머리글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엑셀을 통해서 한 번만 풀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머리글 영역에 대해서 현재 날짜를 삽입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대해서 따로 어떤 내용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커말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 설정을 몇 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엑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표시된 위치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메모를 인쇄할 때는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출력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해당 위치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갈로 5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5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B2에서 I50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영역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영역까지 인쇄 영역으로 우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2셀을 클릭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I50셀이 있다, 그쵸? Shift 키 누르고 I50셀 클릭하면 해당 범위 지정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해 볼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나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이름 상자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네요. 자, 우선은 반복할 행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시트 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에 인쇄 제목에 보면 반복할 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문제에 보게 되면 2행과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복할 행 부분에 2행과 3행의 행머리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2행과 3행의 행머리글을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행과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글 영역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 보면 모든 페이지 상단이죠. 그러면 머리글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글 편집으로 들어와서 자, 우선은 모든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에 현재 날짜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해당 왼쪽 구역에 그림 아이콘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날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첫 페이지 상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커말의 정석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머리글이 첫 페이지에는 다르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첫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머리글을 설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첫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 첫 페이지 머리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머리글 클릭해 주시고요. 가운데 구역에 커말의 정석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자, 커말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 상단이 왼쪽이니까 첫 페이지에도 날짜가 입력이 되어야겠다. 그쵸? 자, 왼쪽 구역에 동일하게 날짜 아이콘을 클릭해서 왼쪽 구역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가운데 구역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커말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구역에 대해서 글꼴 크기와 글꼴 색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텍스트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글꼴 크기 15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메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트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에 보게 되면, 자, 메모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의 화살표를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표시된 위치에 인쇄되도록 시트에 표시된 대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은 모두 설정을 했네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 첫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영역에 커말의 정석이라고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내용을 잘 설정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단위 문제의 기본 작업을 모두 풀이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산 작업을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